고려를 세운 위대한 태조 왕건, 그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펼쳐지는 듯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왕건에게 무려 29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수많은 왕자들 중 상당수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비극적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는요? 한나라를 건국한 위대한 왕이 남긴 유산이 역설적으로 가장 잔혹한 가족사를 만들었다는 이 숨겨진 비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추적해 볼까 합니다. 과연 왕건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그의 숨겨진 유산은 어떻게 고려 초기를 피로 물들였을까요?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1000년 전 혼란의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나라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그야말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죠. 그는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건국 과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호족 세력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정권이었다는 점이죠. 이 호족들은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세우는 데 동참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왕건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유력 호족들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며 사돈 관계를 맺어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세력을 통합하려 했었죠. 개경의 웅장한 궁궐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호족들의 딸들을 상상해보면 당시 왕건이 짊어졌던 정치적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건은 무려 29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아들을 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고려 초기의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시키고 왕권 계승을 튼튼히 하려는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왕건은 후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침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나이든 왕건이 홀로 앉아 미래를 고뇌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훈요 10조에는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불교를 숭상하며 백성을 사랑하라는 등 고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그의 깊은 이상과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침을 통해 자신의 사후에도 고려가 평화롭게 유지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안정적인 왕권 계승과 호족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했던 왕건의 노력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위대한 의도마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죠. 수많은 왕자들의 초상화가 나열된 복도를 지나며 왕건은 과연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왕건이 세상을 떠나고 고려의 왕위는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왕건이 그토록 염원했던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종과 정종의 재위 시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왕건이 사후 숨죽이고 있던 호족 세력, 특히 강력한 세력을 가진 왕규는 왕실 내부의 권력 암투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불안해하는 해종의 모습이나 왕규 세력이 은밀하게 모여 모의하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당시 왕건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는 역설적으로 권력 다툼의 명분이 되거나 오용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훈이 아들들 간의 칼날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죠. 왕건이 수많은 아들을 두었던 것은 왕권의 안정과 호족과의 화합을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이 수많은 왕자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왕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에서는 알 수 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어린 왕자들은 서로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등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피어나는 갈등의 씨앗들은 어떤 거대한 비극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왕건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고려 초기의 역사는 이제 막 경랑 속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의 초석이 흔들리는 듯 보이던 그때 그 경랑 속에서 비로소 강력한 인물이 부상하게 됩니다. 바로 왕건이 넷째 아들이었던 왕소, 즉 훗날 고려의 4대 왕이 되는 광종이었죠.
수많은 형제와 공신들 사이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던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며 무너져가는 왕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서 홀로 돛을 올리듯 그는 모든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어요.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과감한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재위기간을 상징하는 두 가지 정책, 바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실시는 고려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었죠. 노비안건법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이들을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어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노비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을 부리던 호족들은 재산과 권력을 잃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동시에 광종은 과거제를 도입하여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고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관료체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는 호족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왕이 직접 인재를 선발하고 통치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죠.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 것이고 왕실은 더욱 강력한 지지 기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이면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종의 개혁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피를 요구하는 잔혹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그는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숙청의 광풍은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과 개국 공신,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까지도 예외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무자비한 숙청은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피로 물들였고 한때는 함께 웃고 울었던 형제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광종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신하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즉위식은 화려함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이고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죠. 피 묻은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당시 궁궐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수많은 왕족들이 감옥에 갇혀 절규했고 그들의 비명은 차가운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을 겁니다. 왕권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들 중 상당수가 바로 광종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몰락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밤늦도록 홀로 개혁 문서를 검토하던 광종의 모습은 어쩌면 고독한 결단과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왕좌의 무게를 견디며 피로 물든 궁궐 연못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제들을 제거하면서까지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왕권이 꿈꾸었던 강력하고 안정된 고려를 완성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죠.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개혁의 과정을 거쳐 광종은 비로소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고려를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고려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에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건이 아들들과 호족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지만 그 질서는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왕권이 남긴 훈요 10조는 혼란을 막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그의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종의 시대에 이르러 이 훈요 10조는 때로는 재해석되거나 혹은 현실의 냉혹한 권력 투쟁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왕권이 꿈꾸었던 호족과의 화합과 안정은 아들들의 시대에 들어서며 잔혹한 권력의 간극 속에서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강물이 거친 폭포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광종 이후 고려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찾아갔지만 그의 치세가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진 왕족들의 묘비는 당시의 비극을 말없이 증언하는 듯했고 훈요 10조가 담긴 낡은 목판은 그저 한때의 이상을 담은 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역사의 흐름은 마치 굽이치는 강물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예측할 수 없는 경랑을 만들어내며 나아갔습니다. 위대한 건국왕 왕건이 꿈이 역설적으로 가장 처절한 가족사를 낳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
어떻게 한 왕조의 기틀을 다졌을까요? 안정과 번영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고려 초기에 피로 물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거울인 셈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